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노바백스가 원재료 부족으로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을 3분기로 연기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식약처가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받아야 할 노바백스 분량이 많이 있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토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포함해서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뮨메드의 안병욱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네네. 이뮨메드 어떤 뜻인가요? 네, 이뮨은 면역이란 뜻이고 매드는 약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면역계에 작용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미션은 감염병으로부터 해방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키트뿐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회사 명에서부터 이뮨메드가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지 살짝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 그보다 앞서서 이뮨메드는 VSF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 건가요? 바이러스 서프레싱 팩터를 줄인 말로서 다양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친약 물질입니다. 예. 저희 물질의 장점은 다른 치료제와 달리 바이러스의 증식도 억제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일으켜서 그 질환의 병기 얼마큼 진행됐는지 또한 입원했는지 입원하지 않았는지 그런 중등증 상황과 상관없이 약효가 기대되는 그런 신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VSF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VSF가 어떻게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하는지 네. 그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니에요.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바이러스 작용은 먼저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로 들어갈 때에는 사실은 그 바이러스의 바깥에 막하고 그다음에 세포막하고 퓨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들어가는 엔트리를 막아주는 작용은 있고 또한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증식은 사실은 핵 주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위 엔도점의 이동을 막아줌으로써 바이러스가 재감염되고 증식되는 걸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염증 작용은 인터루킨 8이라는 IL8이라든가 NF-kappa B 같은 염증 초기 단계에 시작되는 물질들을 억제함으로써 예. 여러 염증 세포들이 그 감염된 조직으로 몰려오는 것을 그래서 염증 물질들 분비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VSF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치료제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지금 임상은 어느 단계에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그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화항체는 사실은 그 경증의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소위 미총족 수요가 있는 언메니즈가 있는 중등증 이상의 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와 이제 유럽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등증 이상의 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네네. 있고 그리고 국내외에서도 임상 단계를 네, 진행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코로나19 치료제 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코로나는 팬데믹 되면서 저희가 광범위 항바이러스 치료제이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동물 데이터와 비트로 데이터를 근거로 시작을 한 거지만 네. 원래는 또 다른 그 니즈가 큰 부분이 이제 만성 비형 간염입니다. 비형 간염이요. 네, 아직까지도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자가 약 3억 명 정도로 많고 있고 물론 좋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약들은 이제 계속 먹어서 바이러스는 억제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데 저희 약은 그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 완치를 동물에서 보였기 때문에 현재 임상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치료제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감염도 치료할 수 있는 네.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뮨메드는 감염성 질환 진단 키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품들이 개발됐는지 그 개발 로드맵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개발하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 댕기열이라든가 찌스가무시, 렙토스피라 같은 소위 열대성 지방에서 있는 감염성 질환 진단 키트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도 물론 환자가 있지만 뭐 많지는 않고 현재는 수출에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비드에 대해서 항체 진단 키트와 항원 진단 키트를 수출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다음 달부터는 그 인도네시아, 유럽에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코로나 같이 유행적인 질환은 일정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진단 키트의 로드맵은 그런 소외된 국가에서의 그런 그 질환, 풍토병에 빠르게 신속하게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꾸준하게 개발해서 판매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면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지재권으로 보호받는 게 어떤 혁신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그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투자하고 얻어진 연구 개발 성과를 남이 바로 이제 가로채는 상황이 되면은 소위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의의가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재권을 일부 면제하거나 하는 부분은 시도도 되고 논의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릴리가 개발한 바리시티닙이라는 소위 이제 화학 물질은 인도의 3개 제네릭 회사에서 특허를 열어주고 생산할 수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케미칼 드럭, 소위 그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카피하기가 쉽지만 백신이나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그 지재권을 풀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약을 만들어내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는 말이 있는 거고 예. 말 그대로 그 특허권뿐 아니라 기술을 또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똑같은 물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익과 어떤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뭔가 희생하고 공헌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질문한 것 중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러스만 타겟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백신이건 치료제건 그 바이러스가 변형되고 변이됐을 때는 안 들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 네. 그것이 릴리가 처음에 개발했었던 소위 이제 항체 치료제 부분이 현재는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를 타겟하더라도 소위 이제 바이러스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타겟한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가 아닌 호스트 팩터 저희 같이 감염된 세포나 그런 숙주를 타겟하게 되면은 바이러스의 변이와 상관없이 일정한 그런 약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떤 변이가 일어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대표님께서는 사실 2000년에 이 이뮨메드를 창립을 하셔서 이제 22년 차 기업인으로서 우리 국내 바이오 산업계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 게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저는 이제 현재 그 전문 경영이고 우리 김윤원 이사회 이사님께서 설립을 2000년도에 하신 회사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미션을 가지고 진단 키트와 치료제를 개발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여러 약이 나오곤 있고 신약 개발 국가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또한 상업적으로 성공한 혁신 신약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R&D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기업에서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허가를 받았다고 10년 걸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좋은 약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허가뿐 아니라 나중에 적정한 약가 또한 그다음 보험급여를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 그런 부분이 임상 개발할 때부터 반영을 해서 이 약의 이제 약물성 경제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약이 기존 약보다 훨씬 어떤
그 이점을 환자한테 제공하는 가능한지 그런 거를 임상적으로 증빙을 다 해야 됩니다. 예. 네. 인프라 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겠군요. 네. 기존의 항바이러스제가 가졌던 한계점들을 극복한 이뮨메드의 기술이 난치성 바이러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뮨메드의 안병옥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